재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진짜 많이 나와. 도대체 뭘 해야 남자가 저를 다시 만나고 싶어져요? 여기서 선택지가 보통 이거야. 내가 사과를 해야 할까?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되나? 이에 대한 답이 너한테 굉장히 중요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냥 느낀 감정 이런 이야기 말고 심리학 연구에서 실제로 재회가 가능한 방법들만 이야기를 해줄게.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갈게. 재회는 얼마나 사랑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상대의 뇌가 널 다시 만나도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느냐의 문제야. 이별하고 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알아? 장문의 카톡, 감정 토로, 왜 헤어졌는지 설명하기, 이해받고 싶다는 호소. 근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해. 리액턴스. 심리적 반발이라는 뜻이야. 사람은 자기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 선택지를 더 강하게 밀어내. 연애에서도 똑같아. 설득하려고 들고 감정을 쏟아내고 결론을 빨리 내리게 하면 상대 뇌에는 너에 대해 이렇게 저기를 해. 아, 이 사람 지금 나를 압박하고 있어. 그래서 제외하고 싶으면 절대적인 규칙은 이거야. 설명하지 마, 설득하지 마, 감정 쏟지 마. 재회는 압박을 멈춘 순간부터 가능성이 생겨. 근데 이쯤 되면 꼭 이런 말이 나와.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완전히 떠나버리면 어떡해요? 이 질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나는 지금 불안해. 나는 너무 조급해. 지금 연락을 안 하면 이 남자랑 완전히 끝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 근데 잘 들어.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못해서 멍하니 있는 게 아니야. 기다림은 일종의 전략이야. 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전쟁에서 항상 먼저 공격하는 쪽이 이길까? 아니지. 지형, 상황, 날씨, 병력, 화력 이걸 다 봐야 해. 어떤 판에서는 먼저 치는 순간 그냥 바로 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실제 전쟁에서는 일부러 공격을 안 하고 기다리는 선택을 할 때도 있어. 왜냐면 지금 먼저 치면 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연애도 똑같아. 이별 직후는 대부분 상대가 우위야. 마음이 이미 정리된 상태, 지금은 혼자가 더 편한 상태, 너랑 다시 시작할 준비가 안 된 상태. 이때 네가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감정을 털어놓고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매달리면 그거는 공격이야. 남자는 압박을 받게 되고 심리적 반발심이 생기는 거지. 이게 지금 먼저 치면 지는 전쟁이랑은 다를 게 없어.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상대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상황을 기다리는 거지. 여기서 또 하나 착각을 하는 게 있어. 기다린다라고 하면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연락이 올까 말까 확인을 하고 마음만 갈려나가는 상태를 떠올리거든? 그건 기다림이 아니라 시간 낭비야. 진짜 기다림은 이런 거야. 상대에게 개입하지 않고 대신 내 상태를 정비하고 다시 만나도 괜찮은 사람으로 돌아간다. 사람 마음은 고정돼 있지 않아. 혼자 있으면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다른 사람 만나보고 비교되기도 하고 네가 없어진 일상에서 허전함을 느끼기도 해. 이건 네가 어떤 멘트를 던지든 어떤 기술을 쓰든 조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네가 개입할 수 없는 구간에서는 차라리 빠져있는 게 맞아. 괜히 들어가서 상대 마음 더 붙여놓지 말고. 사람의 뇌는 언제든 얻을 수 있는 대상엔 집착을 하지 않아. 이건 연애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 심리야. 다시 만나기 쉬울수록 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고 다시 만나는 게 제한될수록 너의 가치가 올라가지. 그래서 이런 말들은 다 역효과야. 언제든지 연락해. 기다릴게. 너만 괜찮으면 난 괜찮아. 상대 뇌에는 이런 말들이 이렇게 번역이 돼. 이 사람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여자다. 남자는 널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그 특별함은 어디서 생길까? 쉽게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겨. 많은 사람들이 그래. 확실하게 말해야 오해가 없지 않아요? 근데 연애에서 확실함은 너에 대한 생각을 멈추게 만들어. 심리학 연구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이거야. 상대의 호감이나 의도가 완전히 명확하지 않을 때 사람의 뇌는 그 대상을 더 자주, 더 오래 떠올려. 왜냐면 미완결 상태를 끝내려고 계속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재회의 핵심은 이거야. 애정을 갈구하지 말고, 재회를 요구하지 말고, 언제까지 답을 달라 결론을 강요하면 안 돼. 대신 가벼운 여지를 주고 짧은 접점을 만들고 열린 결말을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만약에 헤어지는 순간이라면 그래 네 마음 잘 알겠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서로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 안부 인사하자. 이 문장은 재회를 요구하지 않아. 근데 상대의 머릿속에 질문은 남는 거지. 여기서 또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많아. SNS 팔로우를 끊고 카톡을 차단하고 프로필 사진을 지우고 그리움이나 후회가 담긴 감성글을 올려. 이러면 상대가 날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하지만 이 방법이 제외 욕구를 자극한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단 하나도 없었어. 오히려 제외 욕구를 증가시키는 연구 결과는 이런 거야. 네가 그대로 있다면 남자는 관계의 말로가 예상이 되겠지? 바뀐 게 없으니까 다시 시작해도 결과는 뻔하거든. 남자가 헤어진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때는 바로 여자가 지금보다 더 괜찮은 여자로 성장했다고 느낄 때야. 근데 네가 괜찮은 여자로 바뀌는 과정을 사진으로 계속 보게 된다면 남자는 너에 대해 다시 흥미를 갖게 돼. 물론 일부러 잘 나가는 척은 하지 말고 내 삶이 너 없이도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들어가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너와의 이별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 네가 얼마나 멋진 여자가 됐는지를 보여줘. 예쁘게 메이크업을 해서 사진을 올리고 너의 스타일링에 변화를 주고 너의 하루가 얼마나 의미있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돼. 뭐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좋은 식당에 갔다면 그걸 사진으로 남겨서 업로드해. 남자는 안 보는 척하면서 다른 아이디로 너를 염탐하게 될 거야. 그게 널 다시 보고 싶어서든 남자가 자기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서든 그건 사실 중요하진 않아. 네가 변했다는 느낌을 남자가 받는다는 게 중요하지. 물론 그 외에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어 방법을 총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걸 무료로 배포 중이니까 댓글 링크에서 확인을 해봐. 마지막으로 재회는 다시 만나자가 아니야. 네가 재회를 원한다면 남자 입장에서 다시 만나는 게 가능할지 시험해보는 자리야. 그래서 첫 만남의 목적은 단 하나야. 설득하지 말고 너의 실수에 대해 해명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맞춰줄 수 있는지 노력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
대신 이 느낌을 주게 해야 돼. 이번엔 이 사람이랑 이야기해도 압박을 안 받네? 이 감각만 남기면 그 다음은 상대 쪽에서 움직여. 물론 기다린다고 떠날 사람은 네가 뭘 해도 떠나. 근데 기다렸기 때문에 다시 생각나는 경우는 진짜 많아. 이건 증명된 연구 결과거든. 재회는 운도, 타이밍도 아니야. 상대의 뇌가 널 다시 선택해도 되겠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야.